저는 그 3번 국도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도로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요즘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차량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턱대고 차에 너무 과신하고 차를 믿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차선을 이제 일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게 원칙이긴 한데 이제 우측 차선에서는 이제 화물차가 달리고 있고 1차선에서는 이제 주행도로처럼 이제 달리는 상황에서 그 화물차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기가 뭐해서 이제 좌측으로 깜빡이 켜고 끼어드는 차량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터널 안에서 이제 끼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터널이 아닌 상태에서 끼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법으로 굳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터널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차선 변경을 안 하는 게 맞기는 한 겁니다. 한 건데 이제 뒷차에서 뒤쪽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가 그 2차선에서 이제 터널 안에서 차가 좌측으로 끼어들 때도 뒷차가 좀 경각심을 갖고 어, 급제동은 아니더라도 이제 저 차가 끼어든다는 걸 의식을 한다라면 굳이 그걸 가서 들이받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 차를 그냥 피해가는 게 낫겠죠. 굳이 사고를 유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앞차가 도로 그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거는 크게 도의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이유 때문에 일부러 가서 상황이 들이받는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을 잡아놓고 갈 경우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빚어질 경우가 생기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과신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새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내에서 너무 인공지능적인 측면들을 믿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운전자가 주변을 살피고 주의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고라는 게 일단 나면은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그렇게 좋은 조건들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됐다 그래서 뭐 상황이 유리하다기보다는 그 귀한 시간을 뺏겨가면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그런 거 여부를 떠나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주행을 하면서 너무 인공적인 측면을 차를 믿을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게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런 기능들을 넣어놓기는 하지만 간혹 이제 이 전자장치에 그런 문제들이 끼어드는 차량에서의 이제 측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XM3가 어느 정도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그 옆차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일러주는 그런 경각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이제 있다라는 거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그거를 제껴두고라도 이제 주의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차를 믿다 보면은 그 차 때문에 인해서 오히려 당혹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은 좀 접어둔 상태에서 항상 운전자가 조심한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환기시키고 잘 살펴야 한다는 게 이제 제일 바람직한 운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이제 경미한 사고들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인명 피해가 없다라면 그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인명피해가 낮다라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하는데, 보통도 이제 사고가 나고 충격이 좀 크게 난 사고들 경우들은 상당히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안 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래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차량에 대한 이제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라는 건 그것도 염두에 두고 정비 불량이라는 그런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염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편리한 도구이기 전에 잘못하면 이제 이게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도로에서는 차끼리 부딪혀서 이제 인명사고가 난다 그러지만 어떤 또 상황에서는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무단 횡단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빚었을 때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명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만큼의 또 충격이라는 거는 운전자를 비롯해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예의주시하고 경계하면서 운전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운전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은 당황하게 돼서 더 큰 사고로 유발되는 상황도 빚어지기 때문에 평상시 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서 잘 살펴야 된다는 거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자동차의 너무 인공지능적인 부분을 믿지 말라는 얘기죠. 이 과거에도 그런 것들을 믿다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미한 사고지만 사고가 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있음을 해서 요즘 차들은 대부분 이제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죠.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지만 그거를 또 100% 과신하다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람이 그걸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를 해도 안전은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차량이라는 건 어차피 세게 달려서 부딪히게 되면 그 속도에 의해서 부딪히는 충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인명사고가 나버리면은 서로 충격이 오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게끔 안전운전을 하고 방어운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저 차가 와서 끼어들었다. 물론 이제 앞차가 끼어든 게 잘못이지만 그거를 이제 끼어든다는 건 어느 정도 염두에.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는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앞차가 급작스럽게 끼어든 거를 대비해서 운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어운전이고 좋은 운전 습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